두 번째 텐트 가겠습니다. 맨유 인수 진행사항 체크해봐야죠. 인수는 될 것 같아. 지금 분위기는. 그쵸? 네, 될 것 같아요. 특히나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이니까. 자, 그래서 뭐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, 내일 요때쯤 해가지고 이야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. 자, 맨유 인수 이게 왜 그때 나오냐? 두 번째 입찰 마감일이 그 근처야. 자, 수요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 21시래요. 9시. 이때까지 인수에 대한 두 번째 개정된 제안을 받을 것이다. 자,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맨유가 바라는 금액? 유력한 사람? 이런 게 당연히 얘기 나와야죠. 이것도 거의 동어 반복이야. 비슷하잖아요. 네. 뭐 이런 얘기가 바깥으로 되게 디테일한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. 뭔가 디테일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. 블러핑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이 되게 가까워졌다거나 둘 중 하나야.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고 약간씩 다른 얘기를 일부러 찌라시로 흘리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. 왜냐하면 막대한 금액이 오가는 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제신문, 경제뉴스 관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다른 M&A라거나 축구클럽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이러면 별의별 잡뉴스가 다 나오잖아. 이제 그거에 따라 주식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스캘핑 쳐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딱딱 스캘핑 쳐 빡빡빡. 예. 자, 글레이저가 바라는 금액. 레이저는 얼마를 바라나? 8조가 넘는 금액. 이게 8조.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되죠? 그러면 스포츠팀 인수 사상 세계 최고래. 지금 마감일 전까지 예상이 되는 게 6개 입찰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유력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랫클리프, 이제 이네오스죠. 네. 래플리크 경, or 쉐이크 자심. 지금 우리 사진 기준으로는 오른쪽이 랫클리프고 왼쪽이 자심이죠. 나머지는 뭐 약간의 투자라거나 뭐 아니면 자본이나 자금이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글레이저 쪽에서 바라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거예요. 그럼 결국에는 뭐 맨날 나오는 이 랫클리프랑 자심 대결인데 이 랫클리프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아저씨 무슨 잉글랜드의 좀 큰 클럽 얘기만 나오면 맨날 등장하잖아요. 그래서 썩 봤을 때 좀 이미지가 되게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야. 자, 래클리프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글레이저의 지분 중 약 굉장히 좀 좋은 숫자죠. 69% 정도만 사고 싶어 한다. 근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방식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거지. 다른 입찰 그룹이랑 연대를 해서 파트너십을 해서 조금 더 제한 조건을 높일 수도 있어. 래클리프가 이렇다면 쉐이크 자심 노부채 100% 노빠꾸 그냥 봐도 이쪽이 좋아 보이잖아. 그쵸? 근데 보니까 이쪽이 좋아 보이는데 영국 쪽의 언론사들이라거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 카타르 자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.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. 보면 아마 당연히 카타르 자본이 이렇게 되면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언론이라거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소스가 막 되게 급변할 거 아니야. 근데 래클리프 쪽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의 형태가 비교적 조금 더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뭐 그들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. 자, 맨유 쪽은 그러니까 글레이저라고 맨유 쪽을 봐야 될 거 아니야? 당연히 자심 쪽, 쉐이크 자심 쪽을 선호하긴 하는데 뭐 래클리프도 나름의 뭔가 오퍼를 했을 거 아니에요? 여러 가지 준비도 했을 것이고 래클리프 그 여기 기사를 좀 보면 깊은 인상 이건 이제 해바라기죠. 네, 기회남. 그래서 이제 경쟁을 가긴 가야 돼요. 자, 그래서 자심이 지금 이렇게 약간 대결 구도로 가니까 비대액을 조금 높여서 8조 8,150억 그리고 클럽 부채 청산 뭐 비대액을 좀 높이는데 뭐 높이는 게 이제 뭐 10%씩 높이니까 원래 금액이 8조니까 10%만 해도 무슨 1조에 육박하잖아. 8,150억. 네, 미쳤죠. 근데 이제 쉐이크 자심이 좋은 건 뭐냐면 대출이 없었대. 노대출. 아까도 얘기했던 노빠꾸. 대출 없이 그냥 가자. 근데 이거는 유일하대요. 대출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입차. 이게 우리가 뭐 작게는 자동차를 살 때, 크게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레버리지를 안 쓰고 하는 사람은 잘 없죠. 대부분 우리는 대출을 끼고 사잖아. 그러면서 이제 이자 지불하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방안이야. 실제로 내가 가진 현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일부러 내 현금 보유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자를 내는 게 더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좀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 이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
보통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 아저씨는 그런 거 없다. 나는 그냥 현찰이다. 아주 이거는 강력한 의지죠.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이게 높여진 게 뭐냐면 인수액 플러스 경기장, 훈련장에 돈 넣는다. 사실 이 정도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도 필요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래저래 효율이나 이런 걸 뭘 생각을 합니까? 그잖아요. 그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이득일 텐데. 그 다음에 남녀팀 플러스 아카데미 지원. 그래서 총 70억 파운드, 11조. 결과적으로는 사실 입찰을 한다는 게 이게 좋은 거죠. 공개 입찰에 들어가면 얼마요? 이러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더 높은 금액으로 땡겨갈 수 있는 거니까. 이 정도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. 이게 초창기에 처음에 나왔던 금액인데 처음에는 기사의 논조가 약간 그런 거였어요. 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맨유를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. 근데 지금 결국엔 처음에 이 글레이저가 약간 받아내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금액이랑 좀 맞물리는 것 같아. 그러면 걔네들은 본인들의 이 팔고자 하는 그 목표치에 조금 더 다가간 거지. 전술 전략 잘 쓴 거죠. 자, 그럼 래클리프 쪽 보겠습니다. 래클리프 쪽도 초기 제안보다는 금액을 올렸대요. 근데 당연히 자신보다는 낮은 것 같다. 자, 래클리프는 대출을 좀 일으켜야 돼요. 골드만삭스 아니면 JP 모건 쪽으로 대출이 나왔다. 근데 이게 일반적이야. 이 사람 돈 개 많잖아. 이 아저씨가 아이 뭐야 대출 받았잖아. 병이네 이게 아니죠. 이게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정도 되는 어떤 신용도니까 이런 데서 거액을 대출해 주는 건데 이 쉐이크 자심이 이상한 거지. 네. 원래 다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 구성한 다음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. 같이 이득 보자고. 자,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온 게 래클리프가 운영하고 있는 이네오스도 대출을 바클레이 쪽 있잖아요. 영국은행 대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. 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보류가 됐나 봐요. 이런 상황이면 자금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동성이 떨어지면 사실 비드액을 자신만큼 같이 올리기에는 좀 부담되죠. 그리고 최근에 또 그런 얘기도 있었어. 래클리프가 얘기하기를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면 지불하지 않겠다. 집을 노노해. 자, 이 사람은 집을 노노해. 자심은 노이자 노받고. 약간 이게 느낌이 확실히 자심 쪽이 좀 세 보이잖아요. 네.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팬들은 일단 첫 번째 자심 노받고 선호 노 대출 우린 그냥 간다 이거잖아요. 그래서 팬들 선호 거기에 대출이 껴있다. 이게 이상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된 거보다는 그냥 온전히 본인 자본으로 들어오는 게 팬들 느낌에는 조금 더 깔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. 대출이 껴있다라는 거 이런 게 왠지 뭔가 아이씨 뭐야 이거 뭐 글레이저 빌 나고 괜히 기분이 좀 좋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봐. 맨유 팬들은 글레이저한테 대인 게 많으니까 이 사람이 그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 그거보단 이쪽이 낫지 않아?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네. 그리고 이럴 때마다 이제 나오는 게 야 래클리프 너 막상 그 정도 돈 없는데 그 정도 여유 없는데 간 보는 거 아니야? 맨날 얘기만 하고 이런 얘기도 좀 보니까 있더라고. 부채에 예민할 수 있다고 봐요. 자, 그럼 이제 맨유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. 맨유의 선택. 지금 이래저래 뭐 여러분 혹시 주책남들 들으시는 분들은 그 지난주 워렌 간지대 SJJP 성주 JP의 그 40분에 달하는 경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도 비스무리한 내용이 나왔어요. 솔직히 제가 개 웃었거든요. 그거를 내가 이 클립을 만들고 싶은데 괜히 그냥 재미삼아 한 건데 욕먹을까봐 올리진 못하겠더라고. 어쨌거나 그런 것처럼 이제 간제가 맨날 얘기해 지금 은행이 위기다. 그래서 자기 들어갔다가 물렸다. 미국 주식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기존 금융 관련돼서 미국 쪽에서 은행도 그렇고 막 스위스 은행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맨유는 당연히 부채 없는 입찰자를 선호한다. 당연히 그러다고 보고 이제 두 번째 입찰 날짜가 됐잖아요. 되면 당연히 이제 글레이저 쪽이 고용한 게 레인그룹이죠.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할 것. 이제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도 3월 정도쯤이면 얼추 윤곽이 드러날 거다라 그랬는데 딱 그 시기 된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현재까지 진행사항 정리. 글레이저 쪽 초기 입찰 마음에 안 들어서 2차 받는다. 2차 제안을 통해서 입찰액 올라갔다. 글레이저 개꿀. 카타르, 래클리프 입찰 덕에 경쟁 덕에 세계 최고 액수까지 도달. 결국 대출이 필요 없는 쉐이크 자심이 카타르 쪽이 유리해 보인다.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